지수에서 10년 연속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2010년 이후로 매출액은 빕스가 1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빕스는 매출액이, 아웃백은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이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점포수를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로부터 패밀리 레스토랑 매장 확장 자제 규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위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빕스를 인식과 선호도에서 1위로 평가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인식과 선호도 부분에서 빕스를 1위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타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슬씨, 아웃백이 빕스에 비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로 차별화된 음식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아웃백은 10여 가지의 스테이크 외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디너하우스입니다. 26가지의 아웃백만의 양념으로 특이하게 구우며 요리 과정에서도 육즙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봉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웃백은 스테이크를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장소인데요.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실내 장식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주고 칸막이를 통해 공간이 차단된 느낌을 제공해서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호주의 야생 자연을 모티브로 한 컨셉을 통해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에서는 아웃백이 인테리어에도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웃백의 특징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이어서 이런 시장에서 아웃백을 이기기 위해 빕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사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압 분석표의 왼쪽 상단 스트렝스, 강점 부분을 알아볼까요? 먼저 샐러드 바를 통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조리 방법을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점이 있다면 약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점을 소개해 주세요, 이세지 씨. 네, 바로 다음은 위크니스의 약점입니다. 첫째, 현재 아웃백은 호주의 분위기를 담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지만 빕스는 그런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웃백보다 가격도 비싼 편인데요. 1인 1주문의 원칙으로 샐러드 바의 가격도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한 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슷한 종류의 음식으로 메뉴 간 차별성이 다소 희비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오퍼튜니티 기회입니다. 먼저 돌잔치나 세미나 등을 매장에서 열 수 있도록 매장 여건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식 문화 확대로 인한 고객의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은 예슬씨가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사 분석의 마지막은 바로 위협입니다. 첫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빕스의 점포수 확대가 불가능해졌고요. 또한 타 경쟁업체와의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압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빕스만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메뉴를 출시하면서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함과 신선함을 중시하는 브런치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로 항상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한 빕스의 강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에 가장 관심 있어하고 소비를 할 타깃은 어떤 사람들일지 광고 타깃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이 기사는 빕스가 15주년을 맞아 실시했던 이벤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 이벤트는 한편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자들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이 지나치게 넓은 타겟팅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타겟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자사 분석을 통해 나온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타겟으로 크게 여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의 기사는 최근 들어 아줌마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년층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빕스에도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여성 소비자의 프리미엄 의사 그래프를 통해서 여성들은 음식이나 레스토랑 부분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조금 더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본 두 자료를 토대로 30대에서 50대 여성으로
타겟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석 씨, 근데 왜 저희와 같은 20대 여성들은 제외한 건가요? 네, 20대 여성을 제외한 이유는 이미 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많이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어서 그래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성의 구매력이 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비맞벌이 부부에 비해 식료품 지출 비중은 낮은 반면에 식사의 지출 비중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외식 지출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가족 내에서 외식 장소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여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세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그 가운데서도 맞벌이인 여성을 우리의 최종 타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더 세분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좀 더 빕스의 강점을 살려 타깃을 정하기 위해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웰빙과 편의시설, 그리고 믿음직한 조리 방법은 아이가 있는 엄마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일을 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말인 워킹맘을 타겟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설정한 워킹맘이라는 타깃과 빕스가 적절한지 그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그래프는 워킹맘의 주요 관심사인데요. 각각 건강이 1순위, 자녀 양육이 2순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워킹맘이 자주 하는 여가활동 중 요리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에서 워킹맘의 제일 관심사였던 건강을 빕스는 신선한 샐러드바를 통해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빕스에서는 타사보다 구체적인 조리 방법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 관심사는 자녀 양육으로 나타났으며 빕스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펼침으로써 워킹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의 결과에서 요리의 비중이 제일 낮았었는데요. 이 결과는 워킹맘들이 요리를 즐기기보다는 의무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맘들은 요리를 해먹는 것보다 시켜먹거나 나가먹는 외식 문화의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만약 워킹맘이 된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의 타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맞벌이 워킹맘의 특징이 외식의 지출이 많고 구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설정한 타깃이 빕스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빕스 역시 워킹맘이라는 타깃에도 꼭 맞았는데요. 첫 번째 샐러드바. 이 샐러드바는 워킹맘의 요리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다양한 한국 입맛에 맞춘 메뉴로서 워킹맘을 만족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녀 및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워킹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의 조사를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면 워킹맘은 일과 육아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워킹맘 본인에 대한 서비스는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워킹맘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사례가 몇 개 존재해 왔긴 했지만 이것은 결국 아이 중심에 치우쳐진 마케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 중심이 아닌 워킹맘, 그녀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줄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워킹맘의 휴가 기간에 가장 많이 한 일을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93.4%가 육아와 과서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워킹맘은 휴가 기간 중에도 진정한 휴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빕스가 워킹맘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빕스가 편안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워킹맘이 그 자신이 속한 가족, 직장 또는 학부모 모임 등의 다른 구성원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빕스의 전체적인 인식 향상과 선호도 증가를 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워킹맘의 휴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무엇이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워킹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예슬 씨? 네, 2012년 한국 워킹맘 연구소에서 워킹맘 300명을 대상으로 휴가 기간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를 조사했었는데요. 그 결과 마사지 받기, 홀로 여행 가기, 클럽에서 춤을 추기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워킹맘이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자신에게 힐링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조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커피를 통한 휴식이었습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마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커피를 종종 마시긴 합니다. 그런데 빕스는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이 커피와 스테이크가 잘 어울릴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기사를 보면 로스팅한 커피가 스테이크와 같은 요리에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스팅한 커피를 스테이크와 함께 제공해 입맛을 더 돋구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는 워킹맘에게 안정과 휴식을 안겨주는 깊은 맛의 로스팅 커피와 빕스가 자랑하는 넘버원 스테이크의 만남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러한 커피와 스테이크의 만남이 목적은 바로 커피를 통한 휴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카피라이트를 쉬어가자 빕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우리의 컨셉과 카피라이트를 바탕으로 한 지명 광고와 영상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워킹맘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팝아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광고에 나타난 두 여성은 워킹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일상에 지쳐 우울해하는 표정입니다. 그러한 여성에게 다가와 휴식을 권유하는 여성은 이미 빕스에서 편안함을 경험했고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쉬어가자고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명 광고를 보는 또 하나의 팁. 휴식을 목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어지는 입소문 마케팅을 저희는 염두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표현하고자 이 위아래의 배경을 나무판자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그거 어디야? 방금 밥 좀 해줘. 엄마, 내 교복치마 어딨어? 아, 김대리, 서류 작성 언제 끝나나?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feel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쉬어가자 팁스. 네, 앞에 나온 문자 메시지들은 모두 워킹맘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남편, 딸, 상사로부터 온 문자를 통해서 가사 및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한 손이 나타나 치우고 있는데요. 그 동일한 손이 다시 빕스를 상징하는 스테이크, 샐러드, 커피를 제공해 줍니다. 고민을 치우는 손과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손이 같다는 것을 통해 빕스가 워킹맘들의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커피가 클로즈업 되면서 커피를 통한 휴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저희의 광고의 경우 CG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그림들을 제작하여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절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메이지 PT 발표를 맡은 OSL 정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미래진조 모두 무대 위로 올라